그런데 제가 조그만 네.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이 모임을 그냥 이렇게 모인다고만 하지 마시고 네. 매번 주제를 하나 정하셔서 네. 이번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각자 책도 보고 생각하고 와서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제가 좀 뭐 더 활성화되고 여기서 대화도 좀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것이 사전에 이렇게 주제가 없이 그냥 모인다고 하니까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오나 모르고 나올 수 있고 흥미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 개인적인 예. 아니 그 말씀을 저희도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어떤 책을 주제로 할 수도 있고 또 무슨 다른 주제를 해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토론이라는 거 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지만 일단 그렇게 하시면 좀 처음부터 아니, 시작이 좀 왜 이거를 매끄럽지 사실 않을까 아직까지는 생각해서. 고수하고 있냐면요. 네. 뭐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평소에 이런 사안과 관심 있는 분들이 어차피 그래도 이렇게 젊으셔도 또 그래도 그래서 오시게 되고 하는 거라 저는 한 달 정도 책 본다고 여기 와서 실력을 발휘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지도 잘 않습니다, 사실. 아니 평소 많이 봤어도 주제가 있으면 또 한 번 보거든요. 아, 저는 그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기 써놓은 주제가 나는 뭔가, 제대로 된 수련법은 뭔가, 또는 등등 여러 가지를 써놓은 게 사실 그 주제가 다 통하는 주제여서 평소 보시고 와서 궁금하면 또 이슈를 올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똑같이 잘들 안 하셔요. 근데 얘기 나오시다 보면 이제 숨은 실력들을 이렇게 발휘하셔서 이 나온 게 좋고 돌아가서 또 바꾸면은 얘기하고 아직은 이게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오시는 분한테 주제를 좀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몇 번 더 해보다가 이상하면 아니 저는 지금 모임은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너블너블 이제 좀 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한테 제가 좀 이렇게 좀 미안해지고 하다 보니 그래서 아까 이제 좀 주제 정해놓으면 조금 좀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좀 그게요. 주제를 정해드려도 안 하는 분은 언제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돌려먹어도 다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제대로 얘기를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거 딱 끊어져 있어요. 제가 친한 사람인데 돌려가면서 인사도 하고 뭐다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갖자. 끝나고 나서 끝날 때도 하자. 그날의 소감. 그건 침묵단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모임을 이게 지금보다도 더 치열하고 저는 지금 소망은 제가 이거를 사회를 보는 사람으로서의 희망으로는 이래요. 예를 들어서 석가가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게 선악이 없다는 기준은 보통 사람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사실은 뭔가 못마땅한 게 많은데 그런데 석가의 기준이 만족하려면 유일하게 뭐가 만족돼야 되냐면 불경에 써 있는 것들 중에 일미진중 함시방이든 일직다 다징일 중직무지인데 이게 만족할 때만 색지시공 공죽시색도 되고 이게 다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불경 중에서 최고의 지도 원리를 얘기하라면 바로 그 원리와 색지시공 공죽시색은 똑같은 거지 같은 바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그것도 설명하기 더 좋은 게 어떤 거냐? 모든 것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면 도대체 저만 해도 시방세계가 들었던 그런 구조에 그렇게 됐으면 그것도 중중무진이잖아요. 그런 세계에 선악이 어떻게 있어요? 다 자기밖에 없는데 남인 줄 아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게 무아거든요. 무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시퍼렇게들 살아있는데 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들어있으니 구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그 무아는 없다가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지만 있는데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공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데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세계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그 수준에 도달할 때는 아무나 다 신이거나 아무나 다 부처인 수준, 그 정도 수준일 때는 구별 자체가 되지 않는 상태. 이게 무아요, 유아요, 같은 거고 이게 색이요, 공여의 같은 세계라는 거죠. 저분은 그쪽 체계에서 그게 없어요. 근데 보통 공부가 어떤 게 유리하냐면 신이 특별하다고 할 때가 유리합니다. 쉽죠. 쉬워요. 왜? 선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선악을 가려줄 수 있는 신이 있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도 그걸 타파시켜 하려고 했고
석가 뭐 이 양반은 뭐 아예 그 교리가 완전히 그거고. 그건 뭐 불교는 뭐 다 통이니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다가 하려고 그럴 때 지금 제가 말하자면 석가가 그 판단을 내릴 때에 궁극적인 결정을 내려가는 그 구조가 도달할 때가 바로 우리가 누진통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감정에 속하고 이렇게 흔들리다가 나의 잘못된 믿음 다 날려야 되잖아요. 이게 다 날리는 거죠. 쓸데없는 감정도 날리고 잘못된 믿음 다 날리고 잘못된 사실이라고 아는 것들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그 뼈를 깎는 게 있는 거죠. 철저하게. 그 상태가 도달이 되려면 우리가 사고하는 과정, 아까 이게 나오는 거죠. 기도도 기도할 때 내가 뭐를 하고 내가 원하는 건 뭐고 이럴 때 일반 사람이 돈 달라고 하는 거 여기서 토론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건 날려버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깊은 정진 상태에 들어가는 상태가 이건데 과연 오는 거냐 온다고 믿는 거냐 이건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놀랍게도 불경의 그 원리가 그대로 지배될 때만 하려고 마음먹은 즉시 응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응답이 없어. 그건 그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아까 자꾸 하려고 그러다가 잘려서 물러섰는데 왜 다시 꺼내냐면 거기서 그걸 끌어내지 못하면 그 구절이 내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일미진주 함시방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 구절에. 그러니까 기도 하나가 그냥 기도일 것 같지만 제대로 하고 이해한 사람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바로 최고의 지도 원리에 들어가고 반야심경의 원리와 화엄경의 원리와 뭐 이런 금강경이나 이런 거 그냥 다 쫙 통해진다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게 기도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현상 하나하나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원리는 우리 삶에 아까 주장하신 것처럼 삶의 기도 원리인 거죠. 그게 삶의 기도 원리 표현하신 것처럼 그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 원리 속에는 석가가 그렇게 갈파하고 싶었던 그 원리가 숨어있다. 그게 숨어있다. 그거인 거죠. 그게 배경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홀로그램 우주도 그 뜻 아닌가요? 우주가 홀로 무브먼트까지 가는 동작, 산 모든 것 자체가 다 그러하다. 그거죠. 그래서 그 대목이 되면 재미난 게 이런 거죠. 기도가 정말로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응답의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고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읽어지는 연습이 훨씬 쉬워져요. 그 와중에 그러면 이건 특별한 능력인 것 같다는 게 특별하지 않고 이게 생각보다 흔한 거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도와 도술이라는 거를 정신학계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도와 도술 다르지 않다. 도술 속에 다 숨어 있다. 그 외에 뭐가 숨어 있나? 도가 언제나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특별한 방법에서 쓰면 그냥 도술이라고 하는 거지 별로 다를 바 없다. 아까 가져오신 그 문구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갖고 벌써 제가 그 강의한 지가 한 7, 8년 넘는 것 같아요. 그 학회에 부탁하면 따로 자료 있어요. 수준이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그 선생님의 수준과 수준이 별 말씀을 분명 있습니다. 그야 뭐 분명 있는데 저는 이제 뭐냐면은 좀 이렇게 좀 이제 배워가는 아무래도 좀 지도자라고 봐야 고맙습니다. 그건 뭐 어떤지 간에 우리가 여기 그러기 때문에 좀 눈높이를 이렇게 좀 아래에다가 했을 때 저는 그냥 아까 그 말씀은 저는 동의하지만 상당히 높은 경지의 근데 토론에서 지금 그 말씀이 좋으셨어요. 같이 말씀들 주셔서 지금 그런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얘기가 쭉 가면은 좀 따라가기가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러면은 좀 내려서 좀 이렇게 좀 쉬었으면 게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그거 같이 섞어가죠 뭐 저희가 지금처럼 저는 뭐 아주 아마추어적인 그냥 그럼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진짜 저는 여기 나온 게 된 것이 박민영 교수가 한번 말씀하셔서 나왔는데 지난번에 이번까지 3번째 나옵니다. 다시 나오게 된 건 그래요. 사실은 내가 평소 생각하고 있고 혼자만 책을 보고 여러 가지 했던 그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중에 그게 정립이 되더라고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게 이렇게 암울해지고 뜻이 정확해지고 그런 것을 받았어요. 제대로 된 명상이죠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영성에 대해서 그 교수님들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랬어요.
꼭 지난번에는 또, 예. 그 이번 세 번째인데 그 참여하고 그럴 때 내가 아까 말씀을 했지만 나도 그냥 그 말씀하시는 중에 개념에 대해서 이런 떠오른 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하는 중에 평상적으로 접하는 단어인데도 개념이 정확치 않게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예, 저희가 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것저것 듣다 보면 그게 그 개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서 이 말씀들을 하셔도. 훌륭하십니다. 예를 들면 아까 기도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생각하고 전에 누구한테 얘기하길 기도는 하느님과의 만남이고 그러니까 선은 부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까 말씀한 것 같이 깊이 또 들어가 보면 기도라고 그럴 때 대개는 자기의 어떤 바람이 있어서 그걸 기도하는 게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이 되고 그 다음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떤 사항에 딱 직면했는데 이 사항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일체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경지의 기도.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정확하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평소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구분해서. 근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런 게 떠올라서 그런데 아마 부처님과 관련된 선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선악 말씀이 나왔는데 불교에서 선악을 구분 안 넣는다는 건 우선 생각을 멈추고 판단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판단은 생각이 있은 후에 판단이 되는데 이게 명상에서 이게 하지 말라 그래요. 나도 이거 어디서 봤느냐면 아까 오쇼 라즈니 씨 그 명상이라는 책 거기에 보면 이제 명상 순서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래요. 생각을 멈추는 것에서 우선 판단 어떤 것이 딱 떠오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관조라는 것은 판단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그걸 보는 거다. 이런 쪽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표현이 조금 그러니까 선악도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예. 관조를 한다는 건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대상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대상이 그대로 보라는 것 같아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 대상이 있다는 거는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에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니 제가 생각이라는 것은 말이죠. 네. 판단은 생각. 약간 말씀 표현을 좀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잘라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그 자연치유학과에 가서 명상과 기본이라는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명상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오라고 했어요. 이런 지금 하시는 얘기처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 젊은 친구 스님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박사과정 하느라고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썼는데 잘 썼더라고요. 명상 상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아주 직격을 아주 들어갔어요. 그건 뭐냐면 명상은 내가 가진 편견을 지우는 거거든요. 근데 어떨 때 지우냐? 내가 어떤 대상에다 집중을 해요. 그게 상황이든 화두든 그러면 그 상황에다 집중하는 걸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휘를 하고 관조를 하는 게 지관이죠. 그런데 그 관조할 때 떠오르는 잡생각들을 다 지우는 거죠. 이게 무상인데 지혜에다 집중을 하는 거는 할 때이기 때문에 생각을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념무상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줄 아는데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념도 일념이고 수련책에 어떤 책에 본 게 써 있어요. 무념하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아무 생각 안 하려는 것도 일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련해본 사람은 아무 생각 안 할 재간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아무 생각 안 한다는 게 감각을 느끼는 게 생각입니까? 감각 느끼는 건 감각 수련이라고 해요. 그건 생각 중에서 떨어지는 생각이죠. 예. 감각이 생각입니까? 감각은 감각을 느끼는 보는 것 자체가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느낌이요. 아니죠.
그 느낌이 그게 감각. 생각입니까? 느낌이 감각이. 느낌이 생각으로 들어오죠. 색수상 행식 아니. 그거 딱 들어오잖아요. 느낌이 생각이냐 하는 걸 왜 내가 자꾸 여쭤보느냐면 생각은 느낌을 어떤 형상화해야 생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좋은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어떤 색이 있어요. 아니 그런 네. 뜻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느낌도 여쭤보느냐면 생각 아닌가요?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릴게요. 느낌은 아니 감각으로 들어오서 받아들이는 순간에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저 이게. 단전수 호흡이나 이거 이제 명상하기 위해서 앉았을 때 이제 단전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꼽 밑에 있는 감각이 느껴지죠. 요 감각 느껴지는 게 생각인가요? 생각이죠. 느끼는 거야. 아, 생각이죠.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렇죠. 고급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 네. 고급이라고 그냥- 조합이라는 얘기 예, 예, 뜻이 예. 아니라 제가 네, 여쭤보는 네.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느낌만 남아 있을 때 느낌이 없는 상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명상을 하면서 제일 최고로 느끼는 것은 머릿속이 감각이 어떤가를 머리를 들여다봤을 때 이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뇌 속을 내가 감각적으로 들여다봅니다. 감각적으로 들여다봐서 뇌가 맑게 개어있는 상태를 보면서 다른 생각은 없죠. 뇌 속의 그 감각만 맑게 개었구나 이런 감만 있고 다른 생각은 전부 없어졌을 때 텅 비었다는 느낌을 받아서 거기서 어디를 더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밖에 내가 못 갔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지 말고 계속 그걸. 아니 그건 지금 제가 언제나 하고 있기 때문에 걸어가면서도 그 경지는 가요. 근데 그 이상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걸 빼뜨리면 잡생각이 확 들어와 버리거든요. 이럴 때 하는 질문이 근데 있습니다. 그 감각 자체를 없앤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아직 못 갔어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뭐.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요, 이게 그게 오늘 주제로 올리신 분한테 다음에 아니 그냥 내가 한번 겪은 거에 대해서 아니, 여쭤봐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중요한 여쭤보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왜 중요하냐? 자신이 하고 있는 수련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맞으면 계속해도가 아니면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각에다 집중하는 수련은 아무리 끝날 때까지 해도 감각 수련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니 그거 상관이 없고 네. 근데 거기서 내가 뭐가 없어요? 거기서 네. 상관이 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오래 했더니 네. 아, 화장실? 네. 네. 정말로 마음의 평화를 왔어요 내가. 그래서 언제 그 눈만 감으면 서서도 잘 수 있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걸 하고 난 후에는. 그래서 하루에 꼭 내가 8시간을 자는데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상태는 참 마음 편하고 이제 온갖 잡생각이 다 없어져요. 생각이 왜 많아지느냐 하면 직업이라 남의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해결해야 하고 그것이 되게 보면 남이 가장 골치 썩는 것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승패와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흐트러뜨리면 계속 머릿속을 잠식해서 편안치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명상 수련을 하면서 뇌 가면서 다른 생각이 다 없어지니까 그 상태에서 자겠다고 마음은 그대로 자요. 앉아서 자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앉아서 많이 자는데 그런 것 제가 잘라서 좀 미안한데요. 네. 그런 것들은 혹시 능엄경이라고 좀 읽어보셨나요? 아, 능엄경 아니에요. 부처님 제가 경 중에 몇 개 안 거기서 읽어봐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이제 첫 번째 다가오는 그런 느낌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근데 느낌이 다닐 밖에 없어. 색수사 행특 중에서도 세금 구호라고 해가지고요. 그걸 아주 경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맥수련이니 어떤 산맥칠통이니 타통이니 그런 건 저는 안 믿어요. 그런 건 수련 생각도 안 해. 것들에 대한 감각들이 아니 그런 것은 감각이라고 생각도 안 해. 감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계하라고 그건 나는 그 정말 생각을 잊기 위해서 수련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정리 딱 잘라 드릴게요. 수련을 명상을 제대로 하고 하신 건 아니고요. 명상 중에 감각으로 딴 걸 지우는 수련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것만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렇게 지우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아주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긴 하더라고요. 우선 제가 불교에서 그렇게 가시면 왜냐하면 첫째 불교에서 아르마리를 버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그럴 때 내가 그게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이 아르마리를 시작하는 게 언젠가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르마리를 시작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애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이는 것 중에 구분을 해서 생각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엄마, 아빠 여기서부터 구분하고 엄마 자, 이제 조금 정리 좀 할까요? 끝내가야 되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을 하나하나 구분하다 보니까 온갖 세상을 다 구분해서 개념이 생겼죠. 근데 그 개념에 묶이는 것이 불교에서 아르마리로 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도 묶이지 말고 원래는 이 세상이 하나인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나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나눈 것이 벌써 벽인데 거기서 그 개념에 묶여가지고 벽이 생기고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것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내가 아르마리마리에 대해서 그 명상에서 깊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르마리라는 게 아는 거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 선불교에서 언어 도다이나 뭐죠 처음 제일 어떻든 그 생각이나 문자나 이걸 먼저 버리라는 것도 그 아르마리를 버리라는 뜻으로 나한테 느껴졌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수련한 것에 대해서 그냥 경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됐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이래요. 이게 지금 이렇게 끝나갖고 하는 거는 나는 수련 이렇게 했다 끝나는 건 토론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죄송한데 다른 분들 사회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 그걸 좀 근데 이 사람이 별로 듣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얘기하고 나서 끝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지적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은 사실은요 이런 것인 거예요. 내가 이런 명상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를 잘하는 내지는 이렇게 하는 걸 설명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난 뭐가 정말 잘못되고 무엇은 평가는 질문 딱 한 번 하셔갖고 이게 감각입니까?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다가 생각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딴 걸로 하셨다가 또 그걸 이제 감각을 잠깐만요.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감각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것만 갖고는 제대로 된 명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고서 집중을 하니까 좋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지금 말씀을 꺼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이러고 끝날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에 저한테 말씀한 게 그게 아니라는 이것은 내가 다음에 또 명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좀 얻은 겁니다 벌써. 그렇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끝내고 또 당연히 그렇죠. 오늘은 끝낼 건데 저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근데 그 다음을 듣기 전에 내가 그걸 좀 사고를 해서 그러니까 화법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이제 표현을 해주실 때 나는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바라볼 땐 뭔가 장점이 있고 뭐가 약점이 있는 거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그런 시간을 여유를 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그런 시간을 여유를 두고 내가 그러면 이 시간에는 다음에 해주지 말아주시면 퇴근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 하신 것 때문에 10여 분 그냥 지나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자, 제가 지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이미 말씀도 그래요. 보통 수련단체에서 가면 굉장히 훌륭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는 저희가 지향하는 건
좀 최고로 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최고. 그러다면 명상이라는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면 어디까지 가서 튈지 모르겠군. 명상 정말 주제로 한번 할 만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는 명상이 좀 제대로 된 명상이냐 가지고 끝장 볼 수 있는 걸 갖다가 솔직히 딴 데서도 별로 하지 않습니까? 절에서도 적당히 이렇게 하라지 안 하는 거예요. 수련단체도. 그러니까 자기네 수련법이 좋다고. 그건 사실은 제가 몰라서 절에서는 그 참선할 때 어떤 순서로 하는지 제가 참여를 안 해봐서. 예.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을 내서 하게 되면 명상 주제도 좋고요. 아주 정말 치열하게 가보면 아르마리를 지우는 방식도 내가 알기엔 이게 아르마리다. 그거 설명할 필요가 없고 수련해본 사람은 그럴 때 내가 아르마리를 어떻게 침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쳐야 되겠다는 게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저희가 여기 갇히게 되거든요. 개인이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가 의미가 적어요. 거기서 얻어내야만 의미가 있어요. 제가 자꾸 가면 보면 어떤 때 여러분 말씀하실 때 개인한테 좀 죄송한데 어떤 땐 끊거나 어떤 때 가만히 있다가 어떤 이게 자꾸 공통의 주제로 만들려고 하는 건 거기서 얻는 교훈이 있어야만 우리는 성공하는 거거든요. 공동으로. 그래서 말씀해 준 것이죠. 교훈이 바로 좋은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뭐 개인 소재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수련에서는 개인 거지만 공통으로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뽑아낼 수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한 열몇 분이 오셨으면 그분들의 게임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데 덕을 보셨다는 것처럼 서로가 그 덕을 보려고 여기가 오는 거기 때문에 또 입장을 해주셔서 또 서로 좀 이렇게 신랄한 말씀이 나와도 이거 나를 아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보니까요, 각 종교의 자기 종교의 가치관을